비트코인 이야기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가상화폐 오늘의 시세 움직임 보면서 또 이슈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들의 각각의 움직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볼까요?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 크게 눌리지는 않아요. 전일 대비 0.57%의 하락, 855만 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코인 볼까요? 이더리움은 54만 2천 원, 큰 변동 없이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좀 하락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 몇몇은 또 튀어오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구원님 분석 부탁드려요. 네, 지난주 말이랑 주말에 이어졌던 상승세가 오늘 새벽쯤에 들면서 약간 꺾이면서 이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면서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상태고요. 주목할 거는 두 가지 코인인데 이오스와 오미세고는 이 흐름을 뒤집고 약간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이오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에어드랍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 다른 코인들보다 앞서서 올라간 적이 있고,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과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핀테크 기술과 그 암호화 블록체인 기술의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상승폭에 대한 그 기대 요인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코인 하나씩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코인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오미세고 그리고 이오스 등등의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슈들 점검 들어갈까요?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이 도착해 있을까요? 첫 번째, 마스터카드 쪽에서요. 위조 신분을 감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스터카드가 작년 9월에 특허 신청을 하나 냈습니다. 비공개 블록체인을 통해서 고객의 신분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위조 신분을 감별해내는 그런 특허였는데요. 암호화폐 외의 분야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신용카드 기관들도 하나둘씩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책임수사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심층 인터뷰를 가졌다는 헤드라인이 걸렸는데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살펴주세요. 네, 이 책임수사관이라는 사람은 과거 연방검사였고 현재 스탠포드에서 암호화폐 관련 강사이자 코인베이스 이사진에 있는 캐서린 호은이라는 사람인데요. 연방검사 시절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조사했던 사건들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쿼츠랑 매트랑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연방검사 시절의 호는 그 실크로드라는 온라인상의 암시장을 수사하던 중에 이 수사 태스크포스의 요원 중 몇 명이 실크로드로부터 비트코인이나 다른 전자자산을 압수해서 개인 목적으로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수사했는데요. 이 특이한 것은 이 부패원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멤버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멤버가 직접 그 호원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공개된 블록체인의 특성과 다른 협조를 했던 암호화폐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 혼과 협력을 하면서 결국 이 부패 요원 2명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혼에 따르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협조 그리고 블록체인 어떤 공개 특성이 아니면 두 번째 요원은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도 실제로 2명이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고 1명 정도를 의심했었는데요. 또한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패한 사람들을 축출해내는데 적극적이었고 비록 환영해주지는 않았지만 협조를 많이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호는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이 분명히 범죄나 다른 안 좋은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쉽게 따지자면 현금에 대해서 그렇게 현금도 안 좋게 쓰인다고 해서 현금을 불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랑 비슷하다는 맥락으로 정치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따라서 호는 그래서 이 호는 이 법적인 면과 이 규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 이번 SEC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참여할 것이며 ICO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에 대한 규제 그리고 해당 규제 집행 방법 등이 올해 들어서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규제에 대해서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 꼴찌에 있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고 평했습니다. 따라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 이면을 보면서 이 기술의 어떤 중요도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러한 인터뷰는 그 블록체인 기술의 차후 대규모 도입에 대해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살펴본 이 마스터카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활용될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공개해 주십시오. 어떤 코인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코인은 질리카라는 코인입니다. 이 공공 블록체인의 파편화, 영어로 sharding 개념을 도입해서 블록체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블록체인의 그 동시 처리 가능한 거래량, 일명 확장성이 증가하는 개념의 플랫폼인데요. 확장성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확장성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블록체인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양입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초당 그 3개에서 7개 사이쯤의 거래가 확인 가능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초당 15개에서 20개 사이의 거래 정도가 확인 가능한데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 초당 2,000개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감안하면 이 확장성 문제는 그 블록체인 기술의 대규모 도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블록체인 관련 많은 고위 관계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질리카에서는 그 이더리움이 지금 갖춘 채굴자가 약 3만 명인데 질리카에 이 정도의 채굴자가 있으면 현재 이더리움보다 약 1,000명 정도 더 많은 거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리카의 핵심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파편화, 샤딩이라는 개념인데요. 블록체인 자체를 여러 개의 파편, 즉 샤드로 쪼개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거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질리카의 구상은 무작위로 600개 이상의 노드를 하나의 파편으로 분류해서 각 파편은 전체 블록체인에 부과된 거래를 n분의 1로 나눠서 동시에 연산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최소 600개인 이유는 질리카 팀은 이 정도의 규모야 있어야지만 그 전체 파편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행동이 불가능해진다. 일명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악의적으로 행동하면 이 파편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최대 규모는 아직 질리카 팀에서 구상하는 중이지만 최대 규모가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 선그래프처럼 이 노드가 많아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쪽에서는 그 전체 합의를 전송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최적화된 지점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리카 팀은 작년 9월 내부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노드가 600개일 때, 그리고 1200개일 때, 1800개일 때, 그에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블록체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높아졌다. 이는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는 점을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각 파편에 속한 노드들이 일종의 자신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각 파편이 그 자신만의 어떤 미니 합의를 제시하고 이 각 파편이 제시한 합의가 합쳐져서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고 이 블록이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에 추가되는 어떤 분산 후 합치는 구조입니다. 질리카의 합의 프로토콜은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작업 증명을 통해 이 노드가 실제로 이 연산이 가능한 건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네오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비잔티움 상의 허용이라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스마트 계약 또한 질리카는 스마트 계약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해서 그 이더리움의 프로그래밍 언어상에 있는 약간 그들이 보기에 있는 약간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합니다. 질리카의 토큰인 질리잉은 이 거래 처리 및 스마트 계약 운영을 위해 플랫폼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되는 사용료로 사용되는데요. 3월 말에 그 질리카 팀은 테스트넷인 레드프론이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2018년 3분기에 메인 네트워크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블록체인의 제일 큰 문제인 확장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블록체인의 대규모 도입에 대한 큰 문제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파편화라는 개념으로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상당히 그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향후 블록체인의 그 대규모 도입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고, 이것이 과연 그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블록체인이 다른 기존의 질서와 공존하든 아니면 기존 질서를 드러내든 어떤 대규모로 도입되는 기술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코인 질리카였습니다. 이제 오늘도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